예. 여러분들 좀 많이 잘 쉬셨나요? 아, 제 줌이 마이크가 자꾸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 메시지가 떠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제게 마이크를 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하고 주피터 랩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앞 클립에서 보시던 그 화면이고요. 주피터 랩이 여러분 이제 실행이 됐으면 이 화면 보이시겠죠? 그렇죠? 자, 이게 주피터 랩의 또 특징이 이제 워드 프로세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랩이 이런 문서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이것 자체도 지금 문서 편집을 한 거죠. 문서 편집을 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수식도 이게 레이텍이죠. 레이텍. 여러분 레이텍을 써보신 분 계실 텐데, 레이텍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 PDF로 논문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그 툴이잖아요. 그렇죠? 그 레이텍처럼 이렇게 수식도 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레이텍과 호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피터 랩이나 주피터 뭐 노트북이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출판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주피터 북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문서 편집보다는 코드를 배워서 실행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둘 거니까. 자,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객체 지향 언어다. 예. 객체라는 게 뭐냐? 객체라는 거는 그냥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오브젝트를 번역한 거. 오브젝트는 뭐냐? 그 무언가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무언가. 그 무언가를 지향한대요.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R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패키지에서는 느껴보지 못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패키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대상은 처음에 입력해주는 자료죠. 그렇죠?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그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쭉 작업을 하셔서 결과를 딱 얻어내는 게 기존 그런 패키지들의 특성이에요. 그 R이라든지 매트랩을 여러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외의 것들 R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매트랩, 스테이타 이뷰즈는 여러분 그냥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왜 그러냐면요.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순차적인 작업. 그래서 그 작업하시던 그 일부를 뚝 떼내가지고 다시 다른 코드에서 재활용하시고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코드 화면이 있으면 그것은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짜여진 코드일 뿐이에요. 그 중에 가운데 뭔가를 뚝 떼넣어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모듈처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복사해서 다른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비슷한 유형의 순서를 가진 코드가 완성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범용으로 한 파츠를 뜯어내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렇죠? 마치 뭐랄까요? 뭐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하나를 가지고 이 차도 만들고 저 차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패키징이 돼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그 차에는 이 부품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품은 이 차에서만 쓰이는 거고 그 부품으로 다시 다른 차를 만들려면 비슷한 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그 엔진을 가지고 SUV도 만들고 세단도 만들고 뭐 오프로드도 만들고 심지어 뭐 바이크도 만들고 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객체입니다. 그런 모듈을 객체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객체를 중심으로 코드가 짜여져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우셨던 그런 패키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가지고 코드를 짜기 때문에 이게 범용성이 굉장히 넓어져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나 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부품이 꼭 자동차에서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듈화 해가지고 이 모듈을 가지고 이 차에도 써먹고 저 차에도 써먹고 모듈을 조합하면 또 새로운 차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비용은 뚝 떨어지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 이 클래스가 바로 이 객체를 만드는 장치예요. 객체를 낳는 거위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함수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어떤 자료를 받으면 이런 작업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클래스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클래스는 복제가 가능해요. 어떻게 복제를 하느냐? 인스턴트 라면 말고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서 의해서 탄생한 뭐랄까요? R인데 재밌는 것은 클래스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물론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함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클래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스턴스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인스턴스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때 뭘 예시로 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해보셨죠, 그죠? RPG 게임 이런 거 해보셨죠? 하면은 처음에 캐릭터를 생산해야 됩니다. 캐릭터, 그죠? 캐릭터를 생산해내면 자, 뭘 할 것이냐 이제 워리어가 있고 뭐가 또 있나요? 이것도 떠올르네. 그뭐 뭐가 있나요? 뭐 아처가 있고 뭐 많겠죠. 그렇죠? 예, 하도 한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워리어라는 것을 생산을 해냈다. 그러면 워리어가 이제 화면에 두둥하고 뜨겠죠. 워리어가 뜨고 옆에 뭐가 나오나요? 워리어의 능력치 뭐 그런 스테이터스가 쭉 나오겠죠. 그렇죠? 쭉 나올 거예요. 뭐 스트렝스, 뭐 덱스트리티, 뭐가 또 있나요? 뭐 HP, 체력, 뭐 그런 거 쭉 있겠죠. 그렇죠? 이 순서, 숫자가 딱 쓰여져 나오죠. 그렇죠? 이 초기 능력치는 이 클래스 안에서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워리어를 탁 생산하는 순간 워리어가 인스턴스로 탁 하고 생성이 돼요. 하지만 이 워리어는 클래스에서 설정해 둔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클래스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함수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워리어는 뭐 칼을 사용할 줄 알고 뭐 몽둥이도 있고 있죠. 몽둥이 클럽도 쓰고 뭐 창도 쓰고 방패도 하고 뭐 스트렝스는 세고 이러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이 워리어가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들 중심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나갑니다. 작업을 진행해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예시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썼던 R이라든지 이런 패키지들은요, 뭐랑 비슷하냐면, 캐릭터 생산 없이 시작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애니팡 해보셨어요? 애니팡 너무 오래됐나? 애니팡 같은 거, 뭐 테트리스. 뭔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인스턴스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보글보글 이런 것들,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를 스트리트 파이터는 좀 뭐 이런 쪽에 가깝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무슨 그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인스턴트를 가지고 뭔가 그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죠. 처음에 생성된 그 캐릭터 그대로 그냥 함수만 펑션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이제 이런 패키지에 가깝고 우리가 자유도가 높다 그러죠. 이거는 뭐 성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워리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게임 캐릭터들이. 그런 것들은 인스턴스다.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들, 이것들을 이제 메서드라고 하죠. 메서드. 이제 메서드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죠. 네. 그래서 메서드는 인스턴스 뒤에 점 하나 찍고 그냥 써주면은 실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warrior, 뭐 뭔가 짚어라. 그런 물건을 짚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뭐든지 모르겠지만 짚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자료들이 이런 이제 파이썬에서 심지어 숫자 하나도 인스턴스입니다. 바로 숫자를 가지고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R에서는 숫자 A는 뭐 1이다 이런 이제 이 값을 입력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이 A의 어떤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서 A 수수료가 움직이게끔 할 수는 없죠. R에서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A가 이제 게임 캐릭터가 돼요. A를 1이라고 탁 지정해주고 클래스에서 탄생을 시키는 순간 얘가 게임 캐릭터가 돼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파이썬의 자료형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료형을 전부 인스턴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형 이렇게 해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거를 여러분 이게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실 만한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A를 1, 2, 3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죠? A를 1, 2, 3이라고 넣어주면 이거는 숫자형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렇죠? 이 표현은 이거 지금 정수처럼 이 표현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쓰죠. 실수로 플롯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뭐 정수로 변환할 때는 인티저라는 걸 써서 변환시켜 주면 되고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를 하면 되고요. 뭐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냐면 그게 그 변수가 지금 내 메모리에 떠 있는지도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냥 띄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헤비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지워가면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제 딜리트 명령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칙연산들 여러분 다 똑같고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똑같고, 그리고 제곱이요. 제곱도 좀 독특해요. 자, 이거를 쓰질 않아요. 그 대신에 곱하기 2개를 하면 제곱입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제곱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렇죠? 또 봅시다. 이제 숫자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자열은 이제 숫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를 1, 2, 3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따옴표를 써서 A를 하면은 문자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 A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였는데 이 A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이 뭐냐 물어봤더니 스트링이다. 스트링이 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제 문자를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파이썬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의 텍스트 자료도 많이 다루실 수가 있는데 텍스트 자료를 다룰 때 파이썬이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물론 R도 텍스트 할 수 있고 매틀랩도 요즘에 텍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R에 익숙해져 있으면 R을 좀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아마도 다 파이썬으로 결국은 넘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가 파이썬과 R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라이브러리의 방대함, 그 라이브러리의 능력 그런 것들이 R과 파이썬은 거의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뭐 이제 뭐랄까요? 이런 규칙을 쓰는 거죠. 이 따옴표를 쓸 때는 역슬래시를 하나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옴표는 여기 있는 이런 따옴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 뭐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쓸 때는 그냥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테이션 마크를 그대로 내보내고 싶으면 안에 요거를 쓴다. 뭐 그런 것들. 그 슬래시 n을 쓰면은 이렇게 줄 바꿔서 나온다. 그리고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 그냥 붙여서 하나의 단어 뭐 아니면 하나의 뭐 문장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문자열도 다시 말해서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이렇게 뭐 곱하기 2 그러면은 2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건데 파이썬에서 이 문자열도 슬라이싱 혹은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꺽쇠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인덱스를 넣어주면 거기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일 넣었는데 노벰버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5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파이썬의 인덱싱은요, 특징적인 게 첫 번째 인덱스가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가요. 그러면 0은 첫 번째 자리, 1은 두 번째, 2는 이렇게 하나씩 밀려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두바를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다가 인덱싱을 1부터 하면은 뭔가 다른 언어랑 차별이 없어서 0부터 했는지 아니면 0은 왜 무시해 이러면서 0도 뭐 넣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파이썬은 그날 이후로 1989년 이후로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싱. 그 다른 언어 혹은 다른 패키지 쓰시던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이 아 뭐랄까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코드를 작성해 놓고 왜 이거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들어가지 하면은 이 인덱싱에서 인덱싱에 착각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의 문자 글자는 O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을 넣으면은 n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이거 특징적인 게 마이너스 2는 그럼 0, 1, 2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마이너스 뒤에서 셀 때는 그냥 여기가 1입니다. 1, 2. 그래서 이게 2가 나오는 거죠. 정말 헷갈리게 했죠. 그렇죠? 처음 만든 개발자의 성격이 나타나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파이썬에서 바꿔버린다 그러면 전 세계의 수많은 것들이 정지해버리고 인공위성 떨어지고 난리 날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싱, 아까는 인덱싱을 했고요. 슬라이싱은 뭐냐면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0에서 4까지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0, 1, 2, 3까지 카운트해요. 4는 안 넣습니다, 또. 네? 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 집어던지실 수도 있는데 4 안 들어가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자, 0, 1, 2, 3까지 나온다는 거. 4까지 넣었는데 왜 4 안 나와요? 저도 몰라요. 귀도반 로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역시 바꾸면 인공위성 떨어집니다.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아요. 그래서 너벤버 그러니까 0, 1, 2, 3 인덱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오겠네요. 그 너벤버 하고 점까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0이니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네 번째, 0으로부터 네 번째까지
슬라이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예. 마찬가지로 앞에 0을 안 쓰고 그냥 4까지 써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4에서 끝까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1이라 그랬죠. 1, 2, 3, 4.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받았을 때 November 2021 이렇게 텍스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month만 필요해, year만 필요해 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문자열 길이 구하기. 문자도 카운트 대상이에요. 길이는 전남대학교 5다. KDI 스쿨은 42개 글자다.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인스턴스를 쓰는 게 여러분 나오는데 볼게요. 자, A 카운트 5. A는 뭔가요? 우리가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죠. 그렇죠? 이거를 해놓고 카운트 뭘 5의 개수를 카운트해라. 이거는 맡긴 거 하나, 둘, 셋, 넷, 없고 네 개네요. 그렇죠? 이렇게 카운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A는 그 문자열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 뿐인데 거기 뒤에다가 뭔가 함수를 넣었더니 결과가 나오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목적물은 뭐예요? 목적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워리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뭐 찾고 뭐 마을 사람들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결론을 찾아가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펑션을 가지고 있고 펑션을 통해서 뭔가 결과값을 내줄 수 있는 것. 이게 인스턴스의 특징이고 이런 펑션은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하면 그 인스턴스가 메서드를 딱 가지고 나와요. 메서드의 특징을 가지고 메서드 기능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attribute이라는 그런 특성 또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strength, 뭐 mana, 뭐 HP 얼마 이런 것들은 dexterity 얼마 이런 것들이 attribute이죠. 그렇죠? 속성을 가지고 나온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인스턴스 이해는 충분히 되셨다고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자가 맨 처음 나온 위치를 찾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자 삽입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미리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거의 안 쓰실 수도 있어요. 물론 텍스트 분석을 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헤비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A는 파이썬인데 A에 나 어퍼 케이스로 만들어줘. 그러면 대문자가 딱 나오고 로어 케이스로 하면은 소문자가 되고 capitalize 하면은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피터를 그 중에 바꿔 YTR, ITR로 바꿔라. 그는 목성이 됐죠. 목성. 그렇죠? 전부 다 A에 있는 메서드로 우리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 R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R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면은 뭐 replace 해가지고 여기다가 목적물을 A에다 넣고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하나 나오고 이 함수는 이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A는 그냥 자료일 뿐이에요. 자료라는 우리가 가공해야 되는 대상이지 A 안에 replace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펑션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공하는 거랑 그렇죠? 우리가 메서드로 자료를 가공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펑션으로 가공하고 나면 이것을 다른 뭐
변수 혹은 다른 변수죠. 다른 변수로 저장을 시켜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변하지 않습니다. A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거나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썸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예,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알게 될 텐데 어, 요것보다는 얘가 편합니다. 편해요. 예, 그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왜 편하지? 이렇게 갸우뚱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리스트는 좀 쉬었다가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